5분 안에 잠드는 편안하고 재밌는 한국 민담 이야기. 안녕하세요. 포에이 행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듣기 편안한 한국 민담을 가지고 왔어요. 끝까지 안 들으셔도 되니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꿀잠 주무세요. 못된 며느리와 5개의 바가지. 아주 오래전 조선의 남쪽 끝자락 산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중 비탈진 언덕을 반쯤 올라간 곳에는 기왓장이 몇 장 빠진 낡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는 두 여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60을 훌쩍 넘은 시어머니였고, 또 한 사람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며느리였어요. 그 집은 대대로 남자복이 없기로 소문난 곳이라 지아비도 아들도 없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고 며느리는 웃음이 모자란 사람이었답니다. 그렇다고 큰 소리를 내거나 다투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유리문 하나가 늘 서 있는 듯 하였지요.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하면서도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부엌의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소뚜껑을 열고 김을 올리고 된장을 풀고 나물을 더 넣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도 세월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을 지나며 부지런한 시어머니의 등을 볼 때마다 한숨을 길게 내쉬곤 했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된장 냄새밖에 안 나는지, 한양에서는 아침마다 반찬이 5가지는 되었는데 말이지요. 그 말은 작게 흘려졌지만 그 울림은 부엌의 단단한 기둥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지요. 다만 국자를 한 번 더 저으며 자그마한 사기 그릇에 그 말은 작게 흘려졌지만 그 울림은 부엌의 단단한 기둥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지요. 다만 국자를 한 번 더 저으며 자그마한 사기 그릇에 국물을 조용히 덜었어요. 그 집에는 말이 적었지만 그 적은 말이 오히려 무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마음만큼은 단 한 해도 이 집에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방바닥은 따뜻했고 밥상은 하루도 비는 법이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은 늘 허전하였습니다. 어머님, 그 바가지 좀 그만 쓰시지요. 물이 줄줄 새는데도 꼭 그것만 쓰시네요. 그녀는 그런 말을 종종 하였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 없이 그 오래된 바가지를 손에 들고는 햇볕이 드는 마루 끝에 조심스레 내려놓곤 하셨어요. 그 바가지는 정말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시장에서 사온 나무를 직접 깎아 만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안쪽은 물때가 살짝 올라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그릇엔 단순한 물이나 나물국만 담겨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시어머니의 지난날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말로는 다 못 전한 정이 고요히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속뜻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그 속뜻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마을 어귀에 살던 어릴 적 친구가 도해지에서 장사 잘하는 남편과 곱게 차려입은 아이 둘을 데리고 마차를 타고 오는 걸 보고는 며칠을 말없이 앓듯 지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길 택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된 걸까? 그녀는 그런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날마다 마음속을 맴돌았지요.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더더욱 줄어들었고 그 대신 마당 끝 감나무 아래 바가지를 5개 걸어두기 시작하셨답니다. 각기 조금씩 크기가 다른 그 바가지들은 햇볕을 받은 날엔 따뜻하게 반짝였고 비가 오는 날엔 조용히 빗방울을 받아내곤 했어요. 처음엔 며느리도 별말이 없었지만 어느 날 바람의 바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내자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어머니, 그 바가지들 소리도 거슬리고 보기에도 별로예요. 내일 제가 마을 장터에 나가면 새 그릇 몇 개 사올 테니 그것 좀 제발 치워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아주 낮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버릴 수 없는 것들이란다. 그 목소리는 마치 속에서 오래 삭힌 말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것처럼 묵직하고 느리게 울렸답니다.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앉아 창문 너머 바람에 흔들리는 바가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고 바람도 잠잠하였고 논두렁에는 갈라진 금이 가득했고 장독 속 된장은 바싹 말라 껍질이 생겼지요. 며느리는 그런 날이면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엌에 들어와 열어둔 찬장 안을 살펴보다가 소리 없이 혼잣말을 내뱉곤 하였지요. 이럴 거면 시장이라도 좀 다녀오시지. 반찬은 맨날 남을 뿐이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크고 무거운 마음의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또다시 대꾸하지 않으셨고 대신 마루 끝에 앉아 감나무 그늘 아래 놓여있는 바가지를 바라보며 작은 바느질을 하고 계셨어요. 그 손끝은 늙고 굳었지만 바늘이 지나가는 길엔 참을성 많은 정이 고요히 묻어나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마을에 낯선 노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등에는 허름한 보퉁이를 메고 지팡이에 일지 않채 마을 어귀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지요. 몇몇 동네 어른들이 마루에 앉아 있다가 말하였습니다. 저 노인 어디서 봤던 얼굴 같은디? 저 지팡이 예전 영산절에 오던 도사님하고도 비슷하구먼.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하지만 그 노인은 말 한마디 없이 마을을 지나 그 초가집이 있는 언덕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빛이 감나무 잎을 은색으로 물들일 무렵 그 노인은 그 집 앞마당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있다가 노인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일어나 맞이하였지요. 이 밤중에 어찌 이 먼 길을 오셨습니까? 노인은 웃음 띤 얼굴로 말했어요. 묵은 그릇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말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 걸어왔더니 이리 왔지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놀라지도 않고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바가지들이 참 오래된 말을 품고 있지요. 그날 밤 노인은 마당 가운데 그날 밤 노인은 마당 가운데 바가지를 한 줄로 나란히 놓고는 하나씩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어요. 며느리는 방 안 창호 뒤에 앉아 그 모습을 몰래 엿보고 있었답니다. 노인은 바가지를 하나 들고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댄 채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참지 못한 말. 이건 흘려보낸 한숨. 그리고 이건 끝내 하지 못한 사과. 그 말은 방 안에까지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며느리의 가슴 한복판을 조용히 건드린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
마당의 바가지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는 걸 바라보며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혼자서 자신의 말들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해는 여느 날보다 조금 늦게 떠올랐고 감잎 위에 맺힌 이슬은 햇살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고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당에는 노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바가지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감나무 아래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 땅은 가지런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꿨던 걸까? 며느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용히 마루에 앉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바가지 하나가 살짝 흔들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맑지도 탁하지도 않은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숨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그 바가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귀를 가까이 대자 작고 낮은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였어요. 왜 그렇게 말했니? 나는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싶었을 뿐이야. 순간 며느리는 깜짝 놀라 바가지를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 소리가 헛들린 건지 꿈인지 정말 있었던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오래도록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낮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묵은 무청을 꺼내 다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장에 다녀올까요? 무라도 좀 사고 마늘도 떨어졌잖아요. 시어머니는 놀란 듯 멈칫하였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럼 김치 안에 넣을 찹쌀가루도 좀 사오너라. 그 짧은 대화는 그 집에서 오랜만에 오간 따뜻한 온기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장터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큰 말은 없었지만 국을 떠주며 눈을 맞추었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반찬을 건넸지요. 그 순간 마당의 바가지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가벼운 울림이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오랜만에 등이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으며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그날 이후로 그 집의 바람결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말끝을 날카롭게 세우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국을 덜어줄 때 옅게 미소를 띠는 날이 많아졌지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진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던 아이들이 예전처럼 조용히 피해가지 않고 간혹 마당 쪽을 슬쩍 들여다보기도 했어요. 저 감나무 밑 바가지는 아직도 그대로네. 근데 어쩐지 예전보다 따뜻해 보이기도 해.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웃으며 그런 말을 남기고는 된장독을 빌려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부엌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마당 가운데 놓인 5개의 바가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하나는 바람이 불면 늘 맨 먼저 울었고 하나는 조용히 흔들리기만 하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유독 맑은 소리를 내었어요. 저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그녀는 조심스레 바가지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속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찌르르 울렸지요. 그날 밤 그 집 마당에 다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감나무 이파리를 스치고 잠잠하던 산 아래로 지팡이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고 그때 처음 봤던 그 노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가지들을 잘 돌봤구려. 소리가 한결 맑아졌어요.
노인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한참을 바가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담긴 말들을 비워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작은 숨을 삼키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바가지를 하나씩 손에 들고 마치 옛 친구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중얼거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참 아픈 말이었네. 이건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였고. 그 말들은 며느리의 가슴속 오래된 미안함과 겹쳤고 그녀는 어느새 마당 한복판에 앉아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지요. 노인은 마지막 바가지를 들어 감나무 아래에 놓은 후 잠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말이란 건요, 한 번 내뱉으면 사라지는 듯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귀, 그리고 몸에 조용히 남기고 맺히는 법이랍니다. 그러니 말의 무게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무심했습니다. 그 많은 말들 제가 너무 쉽게 내뱉었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손을 천천히 잡아주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손에는 모든 용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마을에는 느린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논두렁의 풀잎끝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 그 집마당도 여느 때보다 더 맑고 말끔해 보였지요.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찍 부엌에 나와 물을 끓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방에서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 끝 바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라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바가지는 여전히 감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날이 흐릴수록 바가지에서 탁한 소리가 흘러나오곤 했는데 이제는 햇살이 비치든 바람이 불든 맑고 조용한 울림이 퍼져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괜찮아졌어. 다 괜찮아졌어. 하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마당에 나와 5개의 바가지를 하나씩 어루만졌습니다. 첫 번째 바가지는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투정이 담겨 있었고 두 번째 바가지는 시어머니를 오해했던 시선이 담겨 있었지요. 세 번째 바가지는 차마 하지 못했던 사과의 말들이 들어 있었고 네 번째 바가지는 말없이 쌓여왔던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바가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미안함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꼭 듣고 싶었던 위로 같기도 했지요. 그녀는 그 5개의 바가지를 하나하나 감싸 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당신들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감나무 가지 위에는 한 송이 하얀 꽃이 소리 없이 피어났습니다. 아직 이르다 싶은 봄이었고 감꽃이 피기엔 이른 계절이었지만 그 마당에는 작고 하얀 꽃이 분명히 피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달라졌더라고요. 얼굴에 그림자가 사라졌어. 어느 누구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집에서 바람이 불어도 쓸쓸하지 않았고 해가 져도 어두운 기운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앉아 있는 뒷마루 풍경이 어쩐지 오래된 동양화처럼 편안하고 평화로웠지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오래된 항아리 속에서 유자청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만들어 놓은 유자청이야. 오래되었지만 손님이 오면 내어드릴 생각으로 아껴두었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유자청 병을 받아들며
그 안에 담긴 시간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며시 웃으며 덧붙였지요. 이 집은 시간이 쌓이는 집이었단다. 그래서 다툼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지만 그만큼 무르익은 정이 밑바닥에 고여 있는 집이지.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고 유자차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방울 하나가 조용히 맺혀 있었지만 이내 웃음이 뒤따라 흘렀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집에 살게 돼서 이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는 방에 들어와 작은 종이에 짧은 글귀를 적었습니다. 마음은 흘러야 맑아진다. 말하지 못한 감정도 켜둔 서운함도 흐르게 두면 결국 사랑이 된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작은 유자병에 접어넣고 장독대 한 켠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그건 누가 읽으라고 쓴 글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남긴 작은 다짐 같은 것이었지요. 그 후로도 5개의 바가지는 계절마다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며 그 집 앞마당을 지켰습니다. 눈이 오면 하얗게 덮이고 봄이면 꽃잎이 내려앉았지요. 그 바가지는 이제 원망이 아닌 다짐과 사랑의 징표로 남게 되었답니다. 비단 장수와 허름한 각시,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맑아 하늘이 맑은 날이면 논두렁 사이로 은색 강물이 흐르듯 밤에도 고요히 반짝이는 마을이었지요. 이 마을 장터에는 열흘마다 큰 장이 섰습니다. 남쪽 고을에서 올라온 상인들과 북쪽에서 짐을 끌고 내려온 짐꾼들, 그리고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농부와 아낙네들로 하루 종일 떠들썩했지요. 그 장터 한쪽 끝에는 언제나 가장 먼저 자리를 펴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 비단 장수로 불렸지요. 나이는 30을 갓 넘긴 듯했고 잘 다듬어진 수염과 번들거리는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장사에 능한 사람인지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 절강성에서 바로 들여온 비단이요. 양반댁 사모님들도 쓰신다는 천이라오. 오늘 같은 날 아니면 다시는 이 값에 못 봅니다요. 그는 목청 높여 외쳤고 그 외침을 들은 아낙네들은 흥정도 하지 않고 넋을 놓고 만져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이 열린 아침, 사람들이 하나둘 장터로 모여들 무렵 장터 끝 작은 우물가에서 낡은 치마 조고리를 입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누더기라 할 만큼 해진 옷에 다 헤어진 집신을 신은 그 여인은 그 흔한 짐보자기도 없이 맨손으로 장터를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그녀가 비단장수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는 물끄러미 여인을 쳐다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서 구걸 나온 여인인가? 그 말은 들리지 않게 작게 내뱉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했지요. 무시, 멸시, 혹은 조소였습니다. 허름한 각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쌀이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지요. 이 비단이 그렇게 귀하단 말씀이신가요? 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론이요. 이건 천리 밖에서 온 값비싼 천입니다. 허튼 사람이 감히 손대서는 안 돼요. 그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손만 얹고 가도 괜찮을까요? 장수는 처음엔 화를 내려다 그 여인의 말투와 표정에 어딘지 모를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손만 대는 거면 허락하지요. 다만 천은 더럽히지 마시오. 허름한 각시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가장 맨 위에 놓인 청비단 한 장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고 비단 더미 위에 놓인 쌀이꽃 한 송이가 살며시 떨어졌습니다. 비단 장수는 그 꽃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눈을 깜빡이며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자리를 떴지요. 다음 장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그 허름한 각시는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돌 하나를 쥐고 있었고 그 돌을 장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단은 만져보았으니 이번엔 그 값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비단 장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돌멩이가 무슨 돈이 나간다고 장난도 적당히 하시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돌은 아주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 돌을 뒤집은 순간 그 아래에는 작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손이 아니라 마음이 잰다. 비단 장수는 한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돌을 주머니에 넣고 말았습니다. 어이 참, 별난 여인이군. 뭐, 돌도 돌 나름이겠지. 그날 이후 비단 장수는 장날이 되면 괜스레 시계탑 너머 마을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상 고객이든 지나가던 아이든 신경 한 톨 쓰지 않던 그였지만 그 허름한 각시가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멋쩍게 웃곤 했지요. 허허, 내가 왜 이러지? 돌 하나 받았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그의 비단은 더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에 손을 얹으면 손끝에서 기분 좋은 감촉이 느껴진다며 단골이 늘어났고 여느 때보다 값을 세게 불러도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날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에 연한 감색의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은 깨끗했고 정성껏 수가 놓여 있었지요. 이걸 드릴게요. 지난번엔 돌이었지만, 지난번엔 돌이었지만, 이번엔 저의 시간입니다. 비단 장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간이라, 허허, 참 별 말씀을. 손수건 하나가 그리 큰 의미가 있단 말이오. 허름한 각시는 빙긋 웃으며 손수건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 손끝이 닿는 순간 비단 장수는 처음으로 온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의 소란한 소리들이 일순 멀어지고 마치 비단 속을 거니는 듯한 부드러움과 아늑한 정막이 그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무엇으로 매기시나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비단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수건을 정갈이 접어 비단 위에 얹고 그날의 매출과 상관없이 하늘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비단이 아무리 부드럽고 아름다워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천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사흘 뒤 장터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고 비단 장수는 장터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그 허름한 각시였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장을 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고 그저 바람이 드는 쪽을 향해 작은 바를 벗고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비단 장수는 묻지도 않고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왜 이리 조용히 앉아 계시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눈이 조금 맑아졌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까 합니다. 그 말에 비단 장수는 괜히 마음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귀한 것이란 무엇이오? 허름한 각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가슴속에서 조그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조선의 왕실에서만 쓰이던 용잠비단의 거래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요? 이건 왕실도 탐낸다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게는 단지 한 조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 조각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서. 그날 밤 비단 장수는 문득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적시고 있었고 멀리서 작은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지요. 마치 그 누구의 마음을 두드리듯 조용하지만 또렷한 종소리였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곱게 접어든 손수건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쪽 자수가 놓인 부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자 그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한 줄의 글씨가 희미하게 수놓아져 있었지요. 마음이 먼저여야 세상도 곱게 보인다. 그는 한참을 그 글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백, 수천 필의 비단을 만져왔지만 그 어떤 것보다 지금의 한 줄보다 더 무겁게 와닿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장날 비단 장수는 여느 때와 달리 장터 한복판이 아닌 한쪽 나무 아래 조용한 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비단은 펴지 않았고 대신 손수건 하나를 조용히 천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면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비단 장수 왜 저러지? 혹시 병이 든 걸까?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햇살과 바람,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예전과 다른 잔잔한 고요가 담겨 있었지요. 그날은 그 허름한 각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날도 또 그 다음 장날에도 장터에는 그녀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며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았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를 비단장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곁에 잠시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다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늦가을 장날 그는 마침내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장터가 아닌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처음 보았던 그 작은 쌀이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지요. 그는 말없이 다가갔고 그녀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단도, 말도, 값도 모두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쌀이꽃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드릴게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가며 쌀이꽃이 흩날렸고 그 자리에 남은 건 한 장의 작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그 비단엔 그녀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하련.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셨습니까?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산자락 너머로 지는 햇빛처럼 따뜻하고 아련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 덕분에 제가 저 자신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당신이 누구든 당신 덕분에 제가 저 자신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비단 장수는 매 장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차를 다리고 사람을 맞이하고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단 장수 그 양반 요즘엔 장을 펴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펴고 있어. 누군가의 말처럼 이제 그는 물건을 팔지 않았고 가끔은 손수건을 접어 건네며 그 사람의 표정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 장터에서 눈이 펑펑 내리던 날 한 노파가 장수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인사하며 따뜻한 숭늉을 건넸고 노파는 그것을 천천히 마시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 여인을 봤지. 벌써 20회도 더 되었구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회 전이라뇨? 노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하련이었어. 어릴 적부터 쌀이꽃을 참 좋아했지. 비단장수였던 아버지가
장터에서 늘 툴툴대는 걸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고 컸지. 그러다가 장터로 가던 길 물에 빠져 15에 세상을 떴단다. 비단 장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그 애의 이름도 금세 잊었지만 나는 가끔 장터를 지나다 보면 그 아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에게 못다한 말을 대신 전해줬으면 하고 말이야. 그는 잠시 말을 잃고 손에 쥔 쌀이꽃 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머물던 의문이 그 순간 선명하게 풀렸지요. 그녀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 누군가의 기억과 바람 속에서 형태를 띤 하나의 마음이었던 셈이지요. 하려는 자신이 떠난 세상의 장터에 다시 와 그곳에 남은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데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비단 장수는 쌀이꽃 한 송이씩 손수건에 수놓아 장터를 찾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값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값은 그 사람 마음에 남을 테니까요. 그의 말은 어느덧 마을 전체에 퍼졌고 그 장터는 달전 쌀이장이라 불리며 사람 냄새 나는 장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답니다. 그리고 봄이야 쌀이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날이면 사람들은 가끔씩 이야긴 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하련이 오는 날 같네요. 그럼 우리 마음도 한번 쓸어볼까요? 그녀는 떠났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처음으로 따뜻했던 마음, 처음으로 떨리던 눈빛, 처음으로 이해받던 날의 기억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고요히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